제 세션의 전체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네뎁이 제시하는 트라이던트라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션도 그렇고 오늘 이제 AI 세션에서도 트라이던트나 쿠버네티스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딥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대화 시에 주로 우리의 대화 영역은 결국에는 데이터나 스토리지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알아야 될 스토리지 관련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끝으로는 트라이던트 구성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형으로 전환하게 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벼운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개발 환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뭐 엔진엑스라든지 고랭, 뭐 HTTPD 또는 모니터링을 위한 뭐 그라파나, 워드 프로세스 등과 같은 이런 쉽게 이제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좀 더 주요하고 헤비한 이제 메인 워크로드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전환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I나 머신러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뭐 DB 워크로드까지 그 대상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AI 세션에서 얘기했던 뭐 큐플로라든지 뭐 텐스플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성된 설정 환경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 조건은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다커나 컨테이너의 장점인 이식성, 그리고 뭐 유연성, 휘발성, 그리고 이런 가벼운 경량성에는 이제 실제로는 맞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요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IT의 흐름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환경이 온프라미스에 디플로이 되는 게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백업이나 복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생산한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원하는 네뎁의 솔루션이 바로 트라이던트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외장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툴로는 업계에서 최초로 2016년에 처음으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사용자는 쉽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고객이 갖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네뎁 스토리지 장비가 장애났을 때 받는 그런 기술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중에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의 케이스를 오픈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하면 대련 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또 글로벌 테크센터의 에스컬레이션에서 지원하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셀링하면서 좀 이제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던트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자신이 원할 때 별도의 이제 스토리지 어드민에 요청해서 개입을 해서 볼륨을 만들고 그 볼륨을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익스포트를 해달라 이런 요청할 필요 없이 손쉽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그리고 정확히는 컨테이너에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포 방식을 우리가 이제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트라이던트는 이런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기능을 지원하는 외에 또는 이제 다양한 네뎁의 스토리지 기술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이런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던트 호환 매트릭스입니다. 최근 보면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는 기술도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고객들은 아직도 이제 리눅스 베이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는 대부분의 리눅스 OS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는 쿠버네티스가 거의 이제 산업계 표준으로 여겨질 만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상용 버전으로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그리고 다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또 어제 세션에서 언급되었던 HCI on 구글 앤서스에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플랫폼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쓰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될 텐데요. 지난달에 1.19 버전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뎁은 다음 달에 출시될 트라이던트 20.10 버전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쿠버네티스 1.18 버전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버전에 대한 네이밍은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자리 숫자가 이제 릴리즈가 된 해당 연도가 되겠고요. 뒤에 두 자리가 해당 월이 됩니다. 그래서 20.10 버전이다. 그러면 2020년 10월에 출시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신 버전은 20.07 버전이 릴리즈가 되어 있고요. 약 3개월 단위로 새로운 릴리즈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뎁의 대부분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ANF라든지 CVO, CVS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우리가 타 경쟁사 대비 차별화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밸류가 되겠습니다. 트라이던트의 내부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엔진이 있고요. 중간에. 그리고 이 엔진이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플러그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쿠버네티스의 CSI라든지 다커 그리고 일반 REST API 기반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SI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고 있는 CNCF 재단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또는 이제 다커 오픈 소스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파운데이션인데요. 여기서 정의한 컨테이너 스토리지의 표준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CSI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라이던트는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다커 플랫폼에서 요청한 API를 트라이던트가 받아서 스토리지 API를 호출하는 블록으로 볼륨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트라이던트 CRD 그러니까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라이던트에서 생성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CRD는 총 7개의 CRD가 트라이던트 설치할 때 생성이 되고요. 쿠버네티스 1.14 버전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 그러니까 트라이던트
19.04 이전 버전에서는 etcd라고 하는 키값 저장소라는 별도의 이제 파드를 생성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RD라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쿠버네티스 자체가 사용하는 etcd, 그러니까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던트를 위한 etcd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etcd 데이터 저장소, 이 두 가지로 이원화가 돼 있고, 그래서 백업이라든지 이제 데이터 보호에, 메타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책을 이원화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CRD라는 오브젝트를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된 데이터 보호 정책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트라이던트를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RD에는 트라이던트가 생성한 백엔드 정보 또는 이제 볼륨 정보, 그리고 스냅샷 정보 등등의 정보를 저장해서 만약 트라이던트 파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패키지를 그냥 삭제를 했다가 재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구성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복구가 가능해지는 형태로 아주 진보된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던트와 같이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델 EMC라든지 HP, IBM 등의 스토리지 밴드에서도 이런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명확히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트라이던트가 갖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볼륨 임포트 기능입니다. 이 볼륨 임포트 기능은 제가 이제 고객 대상으로 데모나 또는 이제 POC 등을 할 때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할 때, 또는 원격지 사이트 또는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클라우드의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DR을 구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 트라이던트 볼륨 임포트라는 커맨드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지 않던 레거시 NFS 볼륨을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쿠버네티스 볼륨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 우리가 레거시 2 새로 이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 되는 시간적 또는 리소스의 이런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탑에서 제공하는 스냅 미러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지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이를 임포트해서 즉시 이제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륨 리사이즈 기능인데요. 볼륨 리사이즈 기능은 NFS, 아이스카시에서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자동으로 마운트된 볼륨의 용량을 온라인 중에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NFS는 쉽게 용량 증설이 가능한데 아이스카시 런으로 마운트되는 볼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런 그 서버 관리자들이 이런 런으로 디플로이되고 이게 볼륨이 리사이즈된 런이 리사이즈된 볼륨을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뭔가 볼륨 파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또 커맨드를 쳐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 레벨의 오퍼레이션 없이 정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백업 기능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컨테이너 다커가 나왔을 때 스테이트리스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데이터의 백업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백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쿠버네티스의 스냅샷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뎁은 발빠르게 트라이던트 상에서 네뎁의 스냅샷과 연동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능들 외에 뭐 플렉스 클론 기능 연동이라든지 또는 NFS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멀티 어태치 기능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이런 나스 스토리지를 쉐어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신 버전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트라이던트 설치 시에 이제 설치를 해보신 엔지니어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트라이던트 인스톨 커맨드를 내리면 자동으로 쭉 이제 디플로이를 인스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에서 오퍼레이터라는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스톨을 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트라이던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트라이던트 자체의 셀프 힐링 이라든지 또는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인스톨 구성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 버전 6를 지원하고 있고 또는 오픈소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인 그라파나와 연동이 가능한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레벨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보면 이런 오픈소스를 쓰시는 이런 고객사들을 방문해 보면 이런 그 큰 이런 통합 대시보드를 하나 이제 보통 띄워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라파나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인프라들, IT 인프라들을 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뎁의 트라이던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라파나 통합 U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한 이런 볼륨에 대한 또는 백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끔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이 고객 미팅을 하시다가 도중에 이제 제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특히 그럴 경우가 보면 미팅할 때 개발자나 또는 고객사의 IT 아키텍트가 참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쿠버네티스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이제 너무 생소하시다면서 이제 몇 차례 컨퍼런스 콜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파트너 분들이 고객사에서 만나는 이제 부서 팀들을 보면 전통적인 스토리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네뎁 입장에서 그리고 네뎁을 셀링하고 있는 파트너분 입장에서 새로운 IT를 소비하는 바이어들로 여겨지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쿠버네티스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저장소 관련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 관련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는 다양한 오브젝트 형태로 추상화가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및 리소스의 종류는 이제 매우 다양한데요. 이 용어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드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또는 이제 테넌트를 구현, 멀티 테넌시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라는 오브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볼륨, PV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볼륨에 관련된 오브젝트, 또 서비스 오브젝트,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둬야 될 오브젝트는 PV, PVC,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들이 이런 추상화된 오브젝트이고요. 이런 오브젝트들은 매니페스트 또는 이제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생성하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각 스토리지 관련된 오브젝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사용자의 볼륨 생성을 요청 시에 하단에 백엔드 스토리지와 연결시켜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야물 파일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야물 파일 형태인데요. 외부 스토리지 제공자의 타입을 정의하는 파라미터 포인트를 좀 써볼까요? 이런 프로비저너를 정의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CSI를 지원하는 트라이던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다수의 백엔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스토리지 중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필터를 정의하는 파라미터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여러 개의 백엔드 중에서 온탭 NFS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디스크 타입은 HDD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백엔드와 연동을 시켜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시스턴트 볼륨 PV라 불리는 오브젝트인데요. PV는 외장 스토리지의 볼륨과 매핑이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는 대개 스토리지 관리자가 사전에 이제 생성을 하는 오브젝트고요. PV의 속성 값으로는 이런 볼륨의 용량, 그리고 접근 권한, 그리고 PV 생성 시에 참조할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예시는 사전에 이제 익스포트 되어 있는 외장 스토리지 볼륨을 NFS 호스트 서버에 TMP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트를 시켜서 NFS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ersistent volume claim은 PVC라고 부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PV를 생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볼륨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사용하는 조직, 즉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생성을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트라이던트는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너라고 했습니다.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너는 PV를 따로 스토리지 관리자가 생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PVC만 생성하면 자동으로 PV를 만들고 그리고 백단으로 스토리지의 볼륨까지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에는 앞에서 봤던 PV와 거의 유사한 파라미터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접근에 관련된 권한, 그리고 용량,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구현을 하면 PVC에서 생성했던 이 속성 값들이 결국에는 PV가 생성되면서 그대로 이 속성 값을 상속을 받고 해당하는 PVC와 바인딩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동적 프로비저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던트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github.com/netapp/trident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냥 트라이던트 GitHub 이렇게 치시면 관련 링크를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누구나 패키지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한데요.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도 사무실에 있는 테스트 서버라든지 또는 이제 자신의 PC에 버추얼박스나 아니면 VM웨어 같은 가상 환경에 리눅스 VM 하나 올리고 그리고 패키지 다운받아서 CLI로 트라이던트 인스톨 명령만 수행하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던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이제 PC 또는 데모 환경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통 이제 파트너사에 보면 테스트를 위한
NetApp 스토리지들을 하나씩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스토리지랑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온탑 셀렉트랑 같은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깔아서 그렇게 연동을 해서 테스트도 가능하십니다. 패키지가 설치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트라이던트 엔진 설치를 위해서 몇 가지 오브젝트를 알아서 이제 설치를 했다가 지웠다 하는 이제 과정을 자동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스톨러 파드를 트라이던트 인스톨 커맨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트라이던트 인스톨러 파드가 트라이던트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다양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가 끝나면 트라이던트 인스톨러 파드는 자동으로 이제 삭제가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기존 버전이 있으시다,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이 있으시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라이던트 19.07 이하 버전, 이 이하 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밸류 스토어 자체가 뭐 etcd에서 CRD로 다 변경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마이그레이터 파드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지 그 파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신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3번 단계는 이제 스킵을 하시면 되고요. 설치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몇 개의 파드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워커노드에 파드 각 한 개씩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트라이던트의 메인 엔진 파드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사의 전체 컨트롤을 하는 마스터 노드 외에 파드들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하는 컴퓨터 노드들, 뭐 워커 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워커 노드들의 개수만큼 트라이던트 파드가 생성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하나, 메인 트라이던트 파드 하나가 설치가 되면 정상적으로 인스톨이 끝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트라이던트는 쿠버네티스와 통합되고, 쿠버네티스가 스토리지를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그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트라이던트 내부에는 네뎁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드라이브들이 동작하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토리지로 API를 호출하게 되는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트라이던트 설치가 끝나면 제일 먼저 운영자가 해야 되는 일은 외장 스토리지와 연동하기 위해서 백엔드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이 백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외장 스토리지에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IP 또는 이제 SVM 정보, 어드민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의 API 호출을, 스토리지 API 호출을 위한 접속 정보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탭은 어그리게이트 정보 또는 이제 솔리드파이 같은 경우에는 QS 팔러시를 이용해서 가상의 스토리지 풀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 풀은 스토리지 제품 구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요. 온탭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게이트가 이제 이 스토리지 풀이 되고요. 그리고 솔파 같은 경우에는 QS 팔러시,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볼륨 그룹시, 이런 PV, 퍼시스턴트 볼륨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스토리지 풀로 추상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풀을 선택할 때 다양한 속성 값을 구분자로 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풀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디어 타입을 지정해서 다수의 어그리게이트를 갖고 있는 파 스토리지에서 원하는 디스크 타입의 어그리게이트의 볼륨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지 풀에 대해 원하는 속성 값을 부여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 생성을 위한 야물 파일에는 프로비전에 대한 정의, 스토리지 풀 속성을 표시하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여러 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보면 제공하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해서 여러 이제 티어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에서 이렇게 구성 가능하도록 하는 오브젝트가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쿠버네티스 단에서 볼륨 생성을 요청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던트는 IT 어드민의 업무 부하를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개발자에게는 아주 손쉽게 스토리지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인프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IT 관리자가 물리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쿠버네티스에 트라이던트 설치하고 그리고 백엔드 및 스토리지 클래스까지 정의를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가 PVC를 생성하면 그 PVC 내에 정의되어 있는 야물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용량, 접근 권한,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찾아서 자동으로 트라이던트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요청은 PV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결국에는 이 PV는 하단에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스토리지 풀의 볼륨을 생성해서 디벨로퍼한테 던져주는 형태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삭제를 할 때는 볼륨 삭제를 할 때는 그냥 IT 어드민의 개입, 전혀 개입 없이 개발자가 PVC 삭제 요청만 하게 되면 알아서 트라이던트가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다 수행을 하고 볼륨 삭제, PVC까지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그 코드를 야물 파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코드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에서도 G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GUI를 통해서 이해하면 쉽겠지만 결국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CLI를 통해서 다 오퍼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레벨까지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대략적인 것들을 얘기 드리자면 아까 트라이던트 설치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백엔드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 대한 네임을 테넌트 1 언더바 나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그 스토리지 관련된 백엔드 관련된 정보들을 집어넣고 여기서는 어그리게이트 사용률 그리고 볼륨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볼륨의 사이즈에 대한 리밋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으로 해서 SIG 그리고 익스포트 팔러시는 어떤 걸 쓰고 스냅샷 팔러시는 어떤 걸 이용해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백엔드를 정의해서 다음과 같은 트라이던트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백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할 게 이제 IT 어드민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프로비저너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내 대비 제공하는 트라이던트를 이용해서 프로비저닝 하겠다. 그리고 스토리지 풀 이름은 앞에서 생성했던 백엔드의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에 있는 모든 어그리게이트를 다 사용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미디어는 SSD를 달고 있는 SSD 기반의 어그리게이트만 사용하도록 필터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 할 때는 씬으로 볼륨은 씬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스냅샷은 자동으로 찍히도록 이렇게 트루 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할 게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이제 PVC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PVC에는 앞에서 생성했던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를 하고 용량은 얼마만큼 달라라고 하는 클레임을 제기를 하게 되면 실제 볼륨까지 스토리지 볼륨까지 생성이 되고 쿠버네티스의 파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실제 하나의 파드를 생성을 하면서 이런 그 앞에서 생성했던 PVC를 갖다 쓰는 그러니까 마운트를 해서 갖다 쓰는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 야물 파일을 돌리게 되면 엔진X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에 탑재가 돼서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생성했던 PVC를 참조해서 이 PVC가 물고 있는 네뎁 스토리지를 엔진X의 특정 마운트 포인트에 마운트를 해서 배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거의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 형태로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한두 번 보고 실제 한번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또 포맷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뎁이 제가 초기에 2016년도에 업계 최초로 외장 스토리지 프로비저너를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경쟁사에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단언컨대 타사 대비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고객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쿠버네티스 또는 다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 임포트 기능이라든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배포 기능은 이런 다른 타 경쟁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 RFI 작업 때 네뎁의 트라이던트를 락인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쟁사들이 어떤 경쟁사들이 있냐에 따라서 RFI 작업이라든지 또는 데모나 POC 시나리오에 이런 네뎁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시행을 하면 굉장히 이제 고객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이 많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나 또는 이제 네뎁에 있는 담당 SE들 또는 이제 PS 분들 경험이 있는 PS 분들을 통해서 데모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스펙 작업들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요. 국내의 트라이던트 사례입니다. 이제 글로벌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사례만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탑재되고 있는 워크로드의 종류들이 다양해요. 그 중에서 앞에 AI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환경, 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 거의 쿠버네티스 또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H 자동차사 또는 뭐 S 통신사 뭐 이런 데들에서도 또는 L 통신사 이런 데서 이런 AI 관련된 플랫폼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레퍼런스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H자동차, 뭐 현대자동차입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모델이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NFS 아이스카시 드라이버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던트가 포팅되어 있는 플랫폼도 쿠버네티스도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배포되는 렌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원격지에 DR 사이트의 DR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뎁의 스냅미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제 싱크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볼륨 임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프라이머리 사이트의 제외 시 백업 사이트에서 재난 복구 사이트에서 볼륨 임포트를 위해서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복구 시나리오 매뉴얼에 이런 사용하는 케이스가 이제 중요한 좋은 예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통신사입니다. 이거는 SKT인데요. 여기도 AI 플랫폼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 여러 클러스터가 이제 도입되어 있고요. 여기는 프로토콜로 NF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굉장히 큰 볼륨을 패턴 단위의 큰 볼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플렉스 그룹으로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그 온탭 기반의 아이스카시 드라이버 또는 이제 NFS 드라이버도 제공하지만 그 외에 플렉스 그룹 또는 큐트리 기반의 드라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볼륨을 싱글 네임스페이스의 큰 볼륨을 요구하는 고객사는 플렉스 그룹 기반으로 제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제 볼륨, 그러니까 플렉스볼이 가지고 있는 볼륨 개수의 리밋 이상의 볼륨을 요구하는 고객사에는 이런 큐트리 기반의 배포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뎁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네뎁의 오픈소스 연동 솔루션을 위한 블로그 사이트나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 채널 그리고 슬랙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들의 버그를 발견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트라이던트의 새로운 기능을 요구할 때 고객 또는 파트너사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 이제 슬랙 채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채널에는 네뎁의 트라이던트 개발자들, 옵소스 기반의 개발자들이 많이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뎁 개발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창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인프라의 새로운 바이어로 여겨지고 있는 개발자들의 요구를 이제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이제 격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이런 제 이제 8살짜리 막내 아들이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작동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제 오래 전에 모바일 게임을 이제 전혀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구박하기도 하는데 이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반적인 IT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네뎁 직원 그리고 파트너인 분들이 모두 이제 그 부단히 노력해야 될 노선인 것 같습니다. 네뎁이 클라우드 회사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